원주에서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대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야 각 정당이 도내 총선 판세를 초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곳 중 2곳, 통합당은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원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선거구별 최대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원주 갑은 문막역 신설, 을은 혁신도시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후보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도내 총선 후보 가운데 6명이 서울의 노른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 직전에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12일 만에 코로나19 19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28살 남성으로 입국 당시 공항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었고 격리 해제에 앞서서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내에서는 50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은 원주 의료원에 입원하며 방역당국은 자택에서 함께 생활한 부모도 검체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을 이틀 앞둔 여야 각 당은 강원 도내 총선 판세를 초박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중에서 이 민주당은 2곳을 또 통합당은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역대 총선 결과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 많았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9석 의석 중 9석 모두를 미래통합당의 모태인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석 의석 중 6석을 새누리당이, 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무소속 1석이 있었지만 후에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강원도 총선 결과는 이렇게 보수 절대 우위의 상황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망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내 8개 의석 중 원주, 갑을 2곳을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2곳 빼고 전부 다 초박빙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현역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초박빙 선거구로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님이 나서신 한 3곳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우세를 점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혼전 상태에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 상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당 투표는 저희들이 애초에 20% 목표를 했었는데 그 목표에 육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도내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대 여야 양당 간 치열한 혈전이 예상됩니다. 보수 일변도의 강원도 총선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강원도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총선 원주 갑과 을 선거는 정계 복귀에 도전하는 이광재와 박정하의 청와대 출신 후보 간 대결, 송기헌, 이강후 후보의 3번째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선거 기간 후보 간에 벌어진 주요 쟁점을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갑 선거의 최대 쟁점은 문막역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는 수도권 전철 노선을 수정해 문막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문막 시가지에서 서원주역까지 지선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 터무니없다며 서원주역까지 4차선 도로 개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기간,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원주 을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혁신도시와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후보는 창업 연구도시 조성과 지역대학의 공공기관 계약학과 신설을, 통합당 이강우 후보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벤처 지원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가고 난 뒤 단구동의 군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송 후보는 통일아파트 재건축을, 이 후보는 군병원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의 완성과 구도심, 농촌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혼재돼 있는 원주 지역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이 세월 후 6주기를 앞두고 설치된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춘천 운교 사거리 인근에서 세월호 현수막 27장을 훼손한 4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춘천시민행동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현수막을 훼손하다 붙잡힌 A씨 등 2명과 김 후보를 특수절도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수막 훼손이 운동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내 총선 후보들의 재산이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일부 후보는 서울의 이른바 노른자 재건축 아파트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10수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 직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을 통합당 이강우 후보는 재건축이 한창인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아파트를 지난 2016년 매입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원주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매입과 동시에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을 매입한 이유를 묻자 아들이 군대에 간 뒤 혼자 살게 되면서 작은 아파트로 옮긴 것이라며 재건축 여부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주공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마치고 이주를 시작한 단지여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알짜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오를까? 이곳은 홍행영평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유 후보는 지난 2017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곳을 6억 7천만 원의 분양권으로 신고했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지금 18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어림잡아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나마 이건 공시가격이고 시세는 26억 원을 넘어갑니다. 재건축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주목받는데 이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는 도내 총선 후보 37명 중에 모두 6명. 이 가운데 4명은 재건축이 끝났거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모두 재건축을 노린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마련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왔는데 많이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회의원 절반 정도는 지난해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상당수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을 증식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규제 입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후보들의 재건축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넉 대와 진화차 넉 대, 인력 23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산림 8,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의 건설 현장 사무소 건물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1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지난달 말부터 산림 드론 33대와 직원 122명을 투입해 산불 방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소각 5건과 무단 입산 13건을 적발해 행정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5건의 산불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검거하거나 추적 중이어서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확대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교육부의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학원 휴원율은 2.6%로 대부분의 학원이 운영 중이며 운영 시 출입자 명단 작성과 학생 간격 1m 유지 등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평창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 대상은 국외 연수 여비와 업무 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6천만 원입니다. 의회는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한 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편성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도내 채용 공고가 26%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